김남국 변호사님, 먼저요. 지금 혼외자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까지와는 처음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최동욱 전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있던 그 혼외자 문제를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한 이유 자체는 당시에 2013년도에 본인의 어떤 혼외자와 관련된 내용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로만 해서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행정관과 국정원 직원만 두 명만 개인정보 유출로 사실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벌금형.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그 사건의 어떤 전말은 아니고 그 사건 바깥에 있었던 배경. 그러니까 당시에 최동욱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이 사건 자체를 정말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수사 결과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당시 청와대와 충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와대가 배경이 돼서 국정원을 뭔가 이렇게 사주하거나 시켜서 본인의 어떤 혼외자 문제를 약점으로 삼아 이것을 가지고 흔들었다라는 것이 그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동욱 전 총장 입장으로서는 2013년도에 있었던 어떤 국정원의 어떤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내가 당시에 그 사건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용기를 내서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느냐 말 것이냐 그 한참 민감한 시기에 이 얘기가 나왔다니까 조금 의심을 하는 거가 봐요. 그렇죠. 자, 최동욱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으로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대통령 선거를 18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선거 될 때 대통령 선거를 불과 나흘 앞두고 관련된 내용을 공표를 합니다. 만약에 그때 이것이 국정이 개입했다. 진실대로 지금 나오서는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는 거죠.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없다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당시에 상당 부분이 댓글을 들어서 정책 개입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은 대선 전에 직전이에요. 대선 선거에 오는 기간 동안에 국정원이 정치에는 개입했지만은 그건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유행했던 대목이 뭐냐면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비판했던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당시에 최동욱 전 총장은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다. 박근혜 정부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만약 이 문제가 선거법 위반이 될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가 부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청와대 당시 법무부가 앞장서 가지고 이거는 선거법 위반은 안 된다라고 압박을 하면서 결국은 안 되다 보니까 최동욱 전 총장이 뒷조사해가지고 그 아들 논란, 그 꼬마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로 결국 물러나게 만들게 됐던 거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그것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은 과거에 매듭짓지 못한 권력과 관련된 일들을 매듭지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이미 국정원에서 과거 그 대선 때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밝히지 못했던 것을 이번 정부에서는 밝힐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그때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총장으로서 방송에 나왔다면은 저는 저렇게 변죽을 울릴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법무부의 압력이 있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로부터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밝혀야죠. 당시에 검찰총장이나 했던 분이 방송에 나와서 변죽만 울리는 식으로 청와대와 법무부의 압력이 있었다. 누구로부터 어떻게 이건 없이. 그 얘기는 안 했죠. 저런 태도는 저는 굉장히 아쉽고 못마땅합니다. 거기다가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자리입니다. 수사를 해서. 그럼 남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는 사람이 왜 자기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저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느냐. 혼외자 문제도 지금 애가 사춘기라서 DNA 검사를 안 하겠다는데 지금 혼외자 문제가 밝혀진 지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은 남들의 사실관계에 그렇게 엄격하려면은 본인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엄격하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소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당시에 이제 그 선거법 위반 혐의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최 전 총장은
혐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고 예. 그리고 대신 원세훈 그 당시 국정원장 등은 불구속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법무부에다가 안을 올린 거예요.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에 보면 올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그 올린 부분에 대한 아무런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좀 상당히 이 안 자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올린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불만이 위에서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최 전 총장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국정원 직원 그 송아무개 씨 그 법원에서 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됐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초동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옆에 칸에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 최 전 총장의 아들이 있고 혼외자가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석연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